예, 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김정규입니다. 이번 교육학 이미 끝난 문제야. 끝난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 교육학 이거 해설할 때는 별로 안 오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내가 어디가 뭔가 잘못됐고 리플렉티브 소트, 반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만이 사실상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시다시피 이번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이유가요, 베이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은요, 그 네 가지 문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그 연계성 문제가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일단 멘붕이 온 게 그겁니다. 딱 받자마자 틀렸잖아요. 옛날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시험 문제가. 우리 교육학을 수업을 들으신 선생님들은 웹 정리에 완전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제 웹 정리 책처럼 나온 거예요. 동글배기 딱 하고 그거와 관련돼서 네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스타일은 그랬고, 두 번째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는 도대체 이게 교육과정 재구성은 제가 특강할 때도 했어요. 특강할 때 몇 페이지에서 얘기를 했냐면요, 13페이지에서 교육과정에서요, 조직의 원리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융합, ST, 그러니까 스팀 교육이죠. 그러니까 서론, 우리 수업을 들은 선생님들은 서론, 결론에 스팀 교육도 넣었어.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자, 보십시다. 그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역량이란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과 연계 시험 문제가 처음으로 나왔고, 그때도 과락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왜? 처음 보는 스타일이 시험 문제죠. 대주제와 연결시키라는 거니까. 대주제와. 그래서 과락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 재채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연계 문제야. 근데 작년에도 연계 문제였고 올해도 연계 문제인데, 올해 연계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주제가, 그래서 상당히 이제 멘붕이 온 건데, 역량이란 말을 할 때 대부분 5가지 역량을 얘기를 한다고. 머리니까 지적 역량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이제 그 신체적 역량이지. 네? 여기는 정서적 역량, 도덕적 역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친다면은 사회적 역량. 이 역량을 높이자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지적 역량이라고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 거기 그 근거에 만들어 놨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언제 특강을 했냐면요, 그래서 거기에도 그 특강을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2016년 4월 5일 날 특강을 했어요. 올해 4월 5일 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특강을 했고요. 이게 티치스파에 올라가 있다고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 지적인 역량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올해 특강에서 분명히 교육과정 재구성 시험에 나온다고 했어요. 어떻게? 물음표 해놨다고요. 그럼 2017년도에서는 도대체 뭘 할 것이냐? 그래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지적력은 머리잖아요, 머리. 그러니까 딱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스팀 교육이라고요. 스팀 교육. 그러면 이 스팀 교육은 어디에서 나왔냐? 스템 교육에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스템 교육에서. 그럼 이 스템 교육에서 요 S가 사이언스 과학이죠. T가 기술입니다. E가 공학이죠. 그 다음에 M이 수학입니다. 근데 여기서 A가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죠? 예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이에요. 통합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자는 거죠. 그래서 4월 16일 날 특강할 때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특강할 때도 결국은 타일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하는 게 그거거든요. 교육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거지 학습 내용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왜? 진보주의를 옹호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그리고 학습 경험을 조직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 건 이 조직 문제라고요. 근데 조직 문제에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멘붕이 온 이유가 대주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반드시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연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통합성의 원리라고요. 통합성의 원리. 이거 외우는 거 개개통 균다건으로 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성을 2015 개정 교육과정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통합성하고. 그리고 나머지 2개 쓰라 그랬으니까 이 연계와 상관없이 2개 쓰라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통합성을 제외한 계속성이나 계열성을 일반적으로 써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면 이거 점수 훌륭하게 받는 겁니다. 올해는 과락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웬만큼만 써줘도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형식 딱 갖췄다. 그러면은 당연히 형식 점수에서 점수를 조금 더 줄 겁니다. 왜? 올려줘야 되니까. 일관적으로 올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15점 맞은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 제채점에서 과락인 사람을 갖다가 2점 올려줘서 이 사람을 구제를 했다면 15점 맞은 사람도 2점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 형평성이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다면 이 문제는 사실상 이제 받자마자 멘붕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로 이게 참 애석한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요 적중표를 보게 되면은 그 1페이지가 우리 11월 반 이제 최종 모의고사에서 이제 추가 문제로 이걸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영교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영교과에서. 이게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했던 거란 말이죠. 구성주의죠.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이제 12회 모의고사에서 스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스팀 교육에서. 그래서 스팀 교육에서도 당연히 거기 밑줄 바로 위에 1번에 보면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까지 있어요. 1번에.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밑줄을 지금 못 걸었을 뿐이야.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도 여기서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나온 것이 뭐냐면은, 이 시험 문제가 나온 거 뭐냐면 한 장짜리요. 일단 이제 첫 번째는 교육 기획 문제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교사가 얘기 나오는 것이 교육과정 재구성 확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면접을 위해서라도 이거 역량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가지고 각 시도 교육 정책이 다 나온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가 각 시도별로 교육 기획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인강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지적인 역량 머리니까, 가슴이니까는 정서적 역량과 도덕적 역량, 그 다음에 신체적 역량,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역량, 이 사회적 역량은 이제 사회적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인 역량은 스템 교육에서 유래가 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팀 교육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정을 여태까지 했던 교육과정 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되는 것이다. 서론을 어떻게 썼냐? 서론 쓰는 법까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시대가 변한다? 그럼 교육과정도 변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태까지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론 쓰는 법까지 가르쳐 드렸습니다. 교육과정이 나왔을 땐 이렇게 쓰면 된다. 그 교육과정이 나온 거잖아요. 서론 쓰는 법까지요. 그래서 타일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올해 타일러 나온다고 제가 분명히 엄청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타일러 때문에 사실상은 많은 문제가 생겼지만은 타일러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안 나온 것이 이제 타일러 문제니까는 타일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백워드 커리큘럼이 결국은 타일러하고 부르는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개개통 균다고는 이제 다 외웠던 거고. 그래서 일단 이제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교사 B는요. 자, 교사 C에서요.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A, R, E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요 세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교수 활동이죠. 그리고 요 세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학습 활동이 되는 거라고요. 교사가 모델링이 되고 코치가 되고 스캐폴딩 하는 데까지라고요. 이게 교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교수 활동 세 가지 쓰라니까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쓰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 쓰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교수 활동 각각 두 가지를 쓰라. 그리고 이게 조나센 문제인데 사실상 조나센 문제가 아니더라도, 오케이? 지금 문제 자체가 그거잖아요. 학습 활동, 구성주의 학습 활동을 위한 학습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구와 자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원을 두 개를 써도 되느냐? 도구와 자원이니까는요, 도구 하나, 자원 하나 이렇게 써주는 게 원칙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그렇게 못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재채점 한다고요. 그럼 도구나 자원 중에서 쓴 사람들한테는 그냥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했지만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그저 프로젝트 기반 학습? 그리고 제가 이제 저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새벽에 글을 올린 게 있다고요. 진짜 꿈속에 성장 참조 평가하고요. 가든의 다중지능이 자꾸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3시 30분에 올렸어요 그거요. 저도 잠 못 잤어요. 여러분도 시험 보는 날이요. 같이 아팠다고요. 같이 고통스럽고. 근데 왜 그러냐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성장이거든요. 성장평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면접 준비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시책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시책에 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시책이요.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거 찍고 있다 그랬잖아요. 각 시도별로요. 오늘 부산까지 찍었어요.
이제 내일 나머지 시도 다 찍고, 이제 부산, 대구, 대구 난중일기하고 대미안, 노노하고 명심보감 이런 건, 에밀 루소 이런 건 이미 찍어놓은 거기 때문에, 대미안하고 이제 그거를 찍을 거라고요. 와서 수업 들어도 괜찮아요. 내일 시책 할 거예요, 시책. 내일 시책이, 그러니까 서울, 경기, 부산, 대구까지 찍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뭐 찍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아있는데 내일 그 시책을 찍을 거예요. 이 빈 강의실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그 준비하시는 분들,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와서 들어도 돼요. 그럼 따로 인강으로 안 들으셔도 되잖아요. 왜? 이게 시책이요. 시도별로 거기에 서로 돌려막기 해요. 스마트 교육이 계속 나와요. 스마트 교육. 그럼 스마트 교육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스마트 교육도 우리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논술로. 즉, 스마트 교육을 대주제로 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스마트 교육에서 이 S가 뭐냐면은, 셀프, 다이렉티드 그래갖고, 자기주도적이에요. 그래서 자기주도적이어서 나오는 것이 지식 생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지식 생산자가 되면은 이제 학생이 지식 생산자가 된다면 교사는 뭐가 돼야 된다? 안내자,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에서 M은 모티베이티드라고요. 그래서 이 모티베이티드가 딱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느냐면은 동기잖아요, 동기. 그럼 여태까지 교육이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뭐 하자는 거예요? 체험 중심이라는 거예요, 체험 중심. 그래서 흥미를 유발시키자는 거예요. 이거 앞글자 뜬 거예요, 스마트. 그 다음에 A는 뭐냐? 어댑티드예요. 어댑티브. 그래서 적응이야, 적응. 그래서 적응해서 나오는 것이 뭐야? 맞춤형 교육과정이라는 게 맞춤형. 그래서 개별화 교육이 자꾸만 강조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글자 딴 거예요, 스마트. 그 다음 R이죠. 리소스. 리소스, 인리치드. 그래서 풍부화된 자료. 그래서 나오는 것이 소셜 네트워킹. 소셜 네트워킹. SNS 시스템이죠. SNS를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T잖아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인베이디드. 그래서 여기는 공학기술을 이용하자는 거예요. 이게 스마트 교육이에요. 근데 이 스마트 교육 이런 것이 전 시도에서 다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는 내일 와서 10시서부터요. 10시서부터 4시까지 찍는데 들어보실 분들은 와서 들어보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구성주의. 그러니까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자꾸만 얘기 나오는 것이 협동학습하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하면서 이거 구성주의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그래요. 구성주의 여태까지 시험에 안 나왔다. 근데 나올 때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인지적 도제 이론 얘기하면서 먼저 교수활동, 학습활동으로 이제 나눴던 것이고. 그 다음에요. 학생 평가 문제 있어요. 제가 분명히 이랬어요. 이원 물리표만 나오면 무조건 뭘 써라? 내용 타당도 써라. 아예 공식까지 정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 공구예요? 내 공구예요. 그래서 내 공구예요. 내 내용 타당도라고요. 그래서 이원 분리표 여러분들 그 그림까지 그려줬어요. 여러분들 학교 가면 반드시 작성해야 될 것이 뭐다? 시험 문제 내고 이원 분리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용과 행동 차원으로 나눠서 요런 내용은 그저 지식을 물어보는 거고 요런 내용은 이해를 물어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식, 이해, 적용. 그래서 요거는 지식을 물어보는 거고 2번 문제 이런 내용은 뭐 적용을 물어보는 것이고 3번 이런 내용은 이해를 물어보는 거고 이원 분리표를 시험 문제 내고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업 목표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 것이 뭐냐? 내용 타당도라 그랬잖아.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안 배운 내용에서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내용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처음 보는 문제인데 안면 없어요. 그래서 안면 타당도가 관련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분명히 제가 수업 목표 분류와 관련된 양호도라고 해서 시험 문제를 냈던 거라고요.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시험 문제가 그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타당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읽어보지도 않고 이원분류표만 딱 보더라도 이건 내용 타당도라는 걸 명령을 정의를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기획 문제입니다. 이제 기획. 근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수업 시간에 이 기획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얘기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게 왕기 초반에서는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보게 되면은 이게 마지막 장에 있는 게 아닌가? 거기 보면 30필독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7, 8월 왕기 초반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게 제가 또 영어를 조금 하잖아요. 예. 그 영어를 좀 하는데, 보세요. 다른 거 쓸 필요 없어. 여기서 국제 비교법이나 이런 말 쓸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지금 뭐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은, 시험 문제 나온 것 자체가 교육 기획 개념과 그 효용성 두 가지만 쓰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 두 가지만 쓰면 돼. 그럼 보세요. 그때 영어로 분명히 나왔다가 제가 분명히 그래요. 교육학 강의할 때 영어 조금 하고 한문 조금만 공부해라. 그러면은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를 풀어준다니까요. 평가 문제도 영어로 풀어주잖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 거기서 교육 기획해갖고 플랜으로 나왔습니까? 플래닝으로 나왔습니까? 플래닝으로 나왔다고요. ing가 붙었다고요. ing는요.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강조하는 거야, 과정. 플랜은요. 결과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미 의사결정한 그 결과를 가지고 실시를 하는 것은 계획이라면은 기획은 의사결정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앞에 뭐를 씁니까? 목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프로젝트 학습에서 나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 프로젝트 학습하고 연결할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여기 시험 문제 프로젝트 학습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프로젝트 학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여러분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킬패트릭의 프로젝트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그러니까 그 킬패트릭의 프로젝트 학습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목표 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요. 계획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계획하고 수행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됐느냐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대주제하고 연결이 돼야만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2015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뭐야? 지금 기획을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결을 시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딱 나오는 것이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기획은 왜 하느냐? 그 지금 시험 문제가 나온 것이 그 기획의 효용성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거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목표를 세우는 거지 않냐. 그죠?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왜냐면 이 뒤에는 좀 풀이를 해놨지만은, 몰라도 기획이라는 말을 왜 플레이닝을 썼는가?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때 왜 이 단어를 썼지? 왜 이 단어를 썼는가를 고민을 하라고 자꾸만 얘기를 한다고요. 플랜이라고 다 알고 있는 플랜이 아니라 플래닝이라고 ing를 왜 붙였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기획이란 말 대신 계획을 많이 하는데, 결국 행정 차원에서 내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행정 차원에서는 기획이라고 쓰고 일반적으로는 계획이라고 한다. 행정에서는 기획이라고 한다. 그런 말까지 했었다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행정가니까, 교장은 행정가니까 기획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2015 개정교육과정과 딱 연결을 시켰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고, 그렇다면은 목표, 계획, 수행평가에서 이 계획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고, 그렇게 오케이? 연결을 시키면서 이거 효과성을 찾는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목표를 세우는 거잖아.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을 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 효과성 그거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쓸 필요 없어. 누누이 얘기했지만 논술에선 요구하는 것만 쓰라 그랬잖아요. 요구하는 것만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저는 적중해서 적중 비교표까지 다 올리는 거예요. 적중 비교표 올리는 거고, 그래서 네이버에서 인기글로 이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연구실에서 죽기 살기로 이제 앉아서 분석하고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이미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이제 고민하지 말고 2차를 준비를 하셔라. 자, 적어도 보세요. 내용 타당도 하고, 그다음 타일러 정도만 썼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10점을 확보를 했다. 오케이? 근데 내용 타당도 못 쓴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내용 타당도 못 쓴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두 개지만 써서 10점을 확보한 것이고, 그 다음에 조나선의 구성주의에서 이거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거기까지가 교사가 가르쳐주는 것이고, 뒤에 AR이는 학생이 하는 거라고까지 얘기해 줬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만 써준다고. 스캐폴딩을 쓴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그럼 점수 일단 받는 거야, 부분 점수. 그래서 대략 요번에는 한 13점에서 14점 정도가 평균이 될 것 같다는 거죠. 아니, 평균이 아니라 13점, 14점 정도면 잘 봤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아주 잘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시지 말고 면접에 올인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보시죠. 요거 보시죠, 요거. 그 2017학년도 교육학 특징. 올해 문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반을 알아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다. 논제와 지문 자체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해야 된다. 따라서 연계가 되지 않을 경우는 감점입니다. 오케이? 여보세요? 가점은 없어. 더해주진 않아. 감점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4점짜리인데 연계가 안 됐다 그러면 감점이야. 1점 감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일러의 저 통합성을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결시켰느냐, 융통합으로 연결시켰느냐. 연결시켰다면 감점은 아니야. 그냥 3점짜리니까 3점 다 받는 거야. 근데 연결 안 시켰다? 그러면 일단 1점 감점이에요. 1점 감점 2점 가지고 또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거 1점 맞을 수도 있는 거야. 3점짜리가. 그다음에 두 번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출제했고 거기 이제 스팀 교육이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스팀 교육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서론과 결론에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스팀 교육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삼성이 애플에게 2,700억을 물어주게 되었다. 왜 물어준다? 디자인료예요, 디자인료. 아트잖아, 아트. 스마트폰은 테크놀로지라면은,
스마트폰이 테크놀로지라면은 디자인은 아트잖아요. 이렇게 융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특강을 2016년 4월 5일 날 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2번씩이나 냈다. 그 다음에 교육학 문제는 좀 평이했습니다, 사실상은요. 그러나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된 이유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나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4개의 교육학 문제를 이제 약수를 했을 때 교육 기회의 중요성을 이제 부각해야 되는데 교사 학습 활동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수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결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교육 기획이 중요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뭐예요? 교사 학습 활동 기획은 객관주의에서 구성주의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획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결국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학생 중심이잖아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학생 중심이라고요. 자, 그래서 교육 기획의 개념을 이제 쓴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사전 준비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플랜과 플래닝은 ing가 들어간 건 다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겁니다. 플랜은 이미 의사 결정한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라면은 플래닝은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사와 학생, 그 다음에 행정가 서로 모든 사람이 같이 참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교육기획 효용성 2가지 쓰라 그랬잖아요. 거기 지금 여러분들 7가지 중에서 2가지만 쓰면 돼.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첫 번째요. 교육 발전을 촉진시킨다. 당연히 기획을 한다는 것은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겠죠. 근데 자, 이건 몰라도 좋다. 2번째, 교육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 목표 달성을.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표를 쓰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계획을 세우는 거라 했잖아요. 기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교육기획은 교육행정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정화에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이다.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거야.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4번째 교육기획은 교육행정 또는 교육경영 효율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 다음 교육계획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기획을 한다는 건 요기엔 요거, 요기엔 요거, 요기엔 요거 분배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뭘 썼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국제 비교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을 했잖아요. OECD에 가입했기 때문에 OECD 국가와 비교를 해서 우리는 의무 교육기간이 너무 낮아. OECD 국가는 대부분 9년에서 11년, 12년이 의무 교육인데 우리는 여태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의무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제 비교법에 의해서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만든 거라고. 오케이? 그게 기획의 종류 중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기획의 종류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교육기획은 교육개혁과 교육적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기획은 합리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효용성에서 기획에 대한 개념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플랜과 플래닝은 다르다고 비교하면서 썼으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효용성에서는 이 7가지 중에서 2가지 대충 거기 하면 맞아떨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 B교사 교육과정이 재구성이 확대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원리는 개개통 균다원. B교사의 창의적 융합형 이제 연계입니다. 그래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사들 간의 통합성의 원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스팀 교육이 같이 얘기됐으면 참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성 원리 이외에 이제 조직의 원리 두 가지를 쓰라. 논제의 조건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 계열성을 쓰든지 계속성을 쓰든지 균형성을 쓰든지 다양성을 쓰든지 건전성을 쓰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C교사,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 학습 활동을 위한 학습 지원 도구 자원과 교수 활동 각각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맥락 지원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건 일반적으로 그냥 지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쓴 거죠. 구성주의에서 자꾸만 강조하는 게 뭐죠? 사회 맥락이잖아요. 사회 문화적 맥락을 자꾸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맥락과 거리가 먼 교육은 그건 교육이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구 자원 두 가지로서 대화 협력 도구, 다시 말해서 학습 환경을 학생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지적 도구에서 인지적 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학습자들이 주어진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인지활동을 지원하는 인지적 도구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정보자원은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시험 보기 전에 보고 갑시다 하고 올린 것이 뭐가 있냐면은 자원 기반 학습 이런 것들을 올렸어요. 그 구성주의라 그랬잖아요. 우리 카페에 올라갔다고요. 그게. 그래서 학습자는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지식 구조를 정교한다. 이때 지식 구조라서 그 불운의 지식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올린 게 자원 기반 학습도 올렸고 디지털 기반 학습도 올렸고 다 올렸다고요. 시험 보기 바로 전에 꼭 보고 갑시다. 이거 다 구성주의에서 나온 거라 그랬잖아요. 그다음 이제 교수 활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그죠? 그래서 이 스캐폴딩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얘기를 했던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모델링, 교사가 모델을 세우는 거,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사가 이제 코칭해 주는 거죠. 도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스캐폴딩, 그죠? 밑거름이 돼 주는 거지. 다시 말해서 비교 설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교사가 하는 것이고, 이제 학습자가 AR이라 그랬잖아. 비동사 R로 생각해라. ARE. A는 articulation, 명백한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죠? 교사가 학생이 자기가 학습한 것을 작품을 명백하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R, 리플렉티브 해보는 거야. 리플렉션 해보는 거라 했잖아요. 자기 작품과 교사의 작품을 비교해서 반성해보는 거라고요. 학습자가. 그리고 나서 exploration, 탐구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본래는 4단계라고 했었죠.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페이딩이라고 페이딩. 사라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페이딩이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스캐폴딩이라는 단어 자체는 결국 학습자가 인지적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인지적 도구가 얘기해 나온 것처럼 인지적으로 성장해 나갈수록 스캐폴딩, 즉 도움을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줄여나가야 된다고요. 도움을 줄여나가는 거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페이딩이 되는 거라고요. FADING, 사라짐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까지가 사실상은 도제교육이라 그랬잖아요. 인지적 도제교육은 이제 페이딩 대신에 ARE가 들어가는데 그 E에 페이딩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자고요. 그죠? 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라고요. 예, 그래서 그 교수 활동 두 가지에서 쓰면 되는 거고, 거기 뒤에 보면 조나센의 그 CLES 모형은, 그러니까 인지적 도제 이론은 문제 프로젝트 배경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 프로젝트 학습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 구성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인지적 도제 이론이죠, 사실상은. 그래서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까지만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 타당도. 내용 타당도. 그래서 뒤에 보시죠. 2017 교육학 문제 자세한 풀이에서 교육 기획 문제. 그래서 이거 지금 얘기한 거고, 교육 기획 접근 방법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 수요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 있고, 사회 수요적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 있고, 인력 수급 접근법이라는 것이 있고, 수익률에 의한 접근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 비교에 의한 접근법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이거 쓰면 맞게 해주냐고요? 아니야. 이거 쓴다고 점수 안 줘. 이거 맞는 얘기지만은 이거 썼다고 점수 안 줘. 왜? 논제에서 어긋난 거잖아요. 시키는 대로 안 한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동문서답한 거잖아요. 동문서답한 사람한테 누가 점수를 줍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재채점을 해야 된다면은 구제 차원에서 아유 그래 종류에서 썼으니까 맞는 거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야. 재채점을 하게 되면은. 근데 어쨌든 이걸 쓰면은 점수를 못 받아. 동문서답을 한 거라. 그다음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 타일러.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 재구성이 왜 필요한가 그런 얘기를 다 했던 거고. 우리 책에서도 이제 뭐 506페이지에서 507페이지까지 다 나온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타일러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정하는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하는데도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 작년에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까지 해줬다고요.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진보주의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타일러도 진보주의를 8년 연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학습 내용 선정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다. 학습 경험이란 말을 써야 되는 것이다. 진보주의 8년 연구 결과 진보주의는 타당했다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유효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얘기한 것이 이 타일러는 맥타이 그죠? 백워드 커리큘럼 그죠? 백워드 커리큘럼의 기본이 되는 것이 타일러하고 브루노라 그랬어요. 근데 브루노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나왔다. 그럼 우린 타일러는 사실상 타일러 때문에 세상이 모든 게 복잡해졌다. 교육과정 하는 게 복잡해졌다. 그렇지만은 타일러가 없었으면 교육과정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타일러에 대해서는 중요시하면서 이건 여러분들 전공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술과 같은 경우는 뭐 아이즈너가 나왔더구만요. 10점짜리로 평가로 나왔더구만요. 그래서 못 쓴 사람들이 많대요. 물어보니까 평가를.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감식안, 예술적 감식안, 와인 감상하듯이 뭐 그러면서 이제 교육과정 개발자를 예술가로 보고 교육과정 평가자를 비평가로 본다. 그러면서 뭐 하여튼 뭐 썼대요. 근데 난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보니까 아이즈너의 그 평가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아이즈너의 평가는 양적인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질적인 평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평가의 문제점이니까 상중하로 나눴더라고. 그 상중하로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잘 모르지만 문제 간단하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교과 같은 경우는 보세요. 통계 누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나온다고 그랬어요. 통계평가 연구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결국은 내용 타당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체교과는요, 통계 정상분포 곡선 그림 그려놓고 그거 해석하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 문항 곤란도 있잖아요. 문항 곤란도, 가번 문항, 나번 문항, 다번 문항, 그래서 변별도 하고 문항 난이도, 그거 시험에 나왔다고요. 엄청난 점수로.
그러니까는 개론에, 교육학 개론에 이미 통계 연구 평가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근거까지 제시했던 사람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타일러를 잘 알아두고 이제 내년엔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제가 28일 날 이제 12월 28일 날 12시인가? 11시 반부터 이제 내년 준비를 위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 이제 합격해서 나가실 거고 이제 주변에 후배들이 있다면은 많이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계열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에서는 이제 나선형이 이제 나오겠죠. 나선형 교육과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운영. 그래서 이거 90월 모의고사반 3회고요. 그래서 컴팩트 교육학 제 책 506페이지에서 507페이지까지인데요. 이게 인지적 도제 이론, 그래서 인지적 도제 이론이 2007년도, 2011년 초등, 2009년도 중등의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도 그 표시가 다 되어 있고 그 문제들을 실었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그 모의고사에서, 이건 모의고사에 그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건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하면서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모의고사 해설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역량 제고 방안으로서 프로젝트 학습에서 90월 5회 모의고사, 그러니까 90월 5회 모의고사에 그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인지적 도제 이론도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학습의 특징을 보면은 둘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밑에 미래가 요구하는 역량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성주의적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가 안 되면은 감점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원 분리표 작성에서 내용 타당도. 그래서 이 내용 타당도를 다른 말로 논리적 타당도라고도 했던 거고, 그죠? 이것도 다 해설지에 있는 겁니다. 논리적 타당도 또는 안면 타당도라고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문제에도 뭐라 그러냐면 검사 도구로 제출될 때 교육 목표 이원 분리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뭐냐? 검사의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서부터는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난 답안지를 이렇게 썼는데 이거 뭐 점수를 뭐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질문. 예. 괜찮아요. 선생님 이름 모르니까. 선생님 안 찍잖아요. 그리고 마이크 안 갖다 대니까는 제가 중계방송하면 되니까. 목소리도 몰라. 예? C교사 문제? 예. 예, 웬만한 내용은 다 쓰긴 했다. 예, 도구자원 2가지, 교수활동 2가지. 구조를 빨리 쓰느냐고 이상하게 썼다? 어떻게 이상하게 썼는데요? 내용 맞으면 됐어요. 이게 채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채점 아르바이트생들을 구했어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본래 채점은 누가 해야 된다? 출제자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아르바이트생들한테로 일단 채점 기준표를 줬겠죠. 이런 단어 들어가면 체크해놔라.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또 이제 교사들, 전문가들이 했겠죠.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또 이해 안 가는 거는 교수에게 했겠죠. 근데 방향성 문제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워낙 요번에 시험 문제를 전부들도 못 썼기 때문에 내용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선생님, 나 이거 복종 못 하겠다. 공개해라. 했을 때 이 사람도 공개 못 한다고요. 네, 교수 활동을. 내용은 유사한데 그러니까 이것이 모델링이고 이것이 코칭이고 그런 정확한 저기는 쓰지 않고 대충 얼버무려서 상관없어요. 어쨌든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을 썼다는 거죠.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 요거는 모델 요렇게 해서 뭐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모델링이라는 의미가 들어갔냐는 거예요. 구조 이상해도 상관없어요. 순서 지금 물어보는 건 아닐 겁니다. 순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코칭을 먼저 써도 상관없고 스캐폴딩을 먼저 써도 상관없어요. 순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그걸 보는 거니까.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써도 돼요. 근데 정확하게 그 의미가 맞아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점수가 안 나왔다면요, 그거 이의 제기하세요. 근데 이의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생님 돈을 많이 들어야 돼. 저기 소송을 걸어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는 뭐 객관식 문제일 때는요, 이의 제기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건 잘못했다 그래서 복수정답 처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주관식이다 보니까는 이연령 비연령 꼬라지가 된 거예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꼬리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채점 기준표가 뭐냐, 내가 이게 모델링, 코칭이라는 말을 안 썼을 뿐이지 코치의 의미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걸 왜 점수를 안 줬냐, 따질 수가 있어요. 부분 점수. 그래서 지금 교육학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요, 또요.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밑에 그 문제 보세요. 문제 맨 밑에 논술의 내용 총 15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논것, 지금 여러분들 첫 번째 A 교장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기획 개념과 그 효용성 두 가지 제시해놓고 4점이잖아요. 그죠? 그 개념 1점입니다. 그 두 가지 1점씩이에요. 그 다음에 논거를 됐느냐 안 됐느냐가 1점이에요. 논거를 됐으면은 총 4점 맞는 거예요. 논거가 없으면은 1점 감점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또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있었느냐는 거지. 두 번째, B 교수가 채택하고자 하는 원리 한 가지와 그 외에 내용 조직의 원리 두 가지 연계성 제외 제시 4점이잖아요. 결국 총 3개라 3점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논거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연계가 됐느냐, 그걸 또 보겠다는 거죠. 아니면 감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C 교수가 실은 구성주의 학습활동을 위한 자원 도구, 도구 자원과 교수활동 각각 두 가지씩 제시해라. 이제 4점 준 거고. 물론 여기서도 논거가 제시가 안 돼 있으면요, 감점입니다. D 교수가 요구가 있는 타당도의 유형과 개념을 제시해라. 유형 쓰면은 1점이고 개념 쓰면은 1점일 겁니다. 거기에 내용 타당도하고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이라든가 아니면 논거를 정확하게 제시했느냐, 그걸 보고 3점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논술의 구성 및 표현에서 논술 내용과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구현 방안의 연계 및 논리적 형식, 즉 서론, 본론, 결론 갖췄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론, 본론, 결론 갖추어야만 2점이라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서론, 본론, 결론, 나 결론 못 썼어. 그러면 감점이야, 그냥. 이 점수 못 받는 거야. 구제를 해줘도 구제해 줄 수가 없어. 진짜 구제해 줄 수 있는 거, 내용을 고쳐서 구제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A를 쓰라는데 B를 썼는데 그걸 맞다라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동문서답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 문제에서 그 기획의 종류를 쓰면 아니야, 여기서는 그 종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못 썼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점수를 줄 수는 있겠지. 진짜 못 썼다면. 전혀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니까. 종류일 뿐이니까. 근데 진짜 다른 걸 썼다 그러면 당연히 점수를 못 주는 거지.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은 반드시 갖추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많은 내용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진짜 한 장으로 딱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왜? 어려워서. 어려우니까 쓸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개념과 효율성 두 가지 딱 해갖고 2줄이나 3줄로 끝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완벽하게 한 장으로 쓸 수도 있어. 한 장으로 썼다고 누가 못 썼다는 얘기 아니야. 논리적으로 쓰는 건 맞는 거야. 근데 반장은 너무한 거지. 반장은 너무한 겁니다. 왜냐면 서론, 본론 빼놓으면 서론, 결론을 빼놓으면 본론 쓴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 표현의 적절성 같은 경우, 그죠? 표현의 적절성도 2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평가를 쓸 때, 그 통계적 처리가 계산이 용이하다가 아니라 통계적 처리가 용이하다 이런 것처럼 교육학적인 표현을 제대로 썼느냐, 요 표현이 요 문장에 맞는 표현이냐 하는 것들이죠. 오케이?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또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 교육학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10시서부터 강의실은 아마 표시가 될 거예요. 10시서부터 어디서부터 교육시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시책을 강의를 할 거거든요. 2016 교육이니까 서울, 경기는 했어요. 경기 했나? 했어. 서울, 경기, 부산, 대구는 한 것 같아요. 대전도 했어. 대전도 했어요. 그 나머지를 지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할 거니까는 와서 들으실 분은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저 끝내고 또 개별 상담이 필요하면 개별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